나와 관련된 직접적인 점수가 아니라 내가 속한 선택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이 높아야 한다니? 이거 운에 달린 거 아니야? 자, 여기까지가 수능 점수에 관한 입시 용어 기초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선택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안녕하세요. 목동왕언입니다. 수능 성적표 어떤 모습인지 알고 계신가요? 모의고사 성적표와 비슷하다고요? 아니요. 수능 성적표에는 그동안 관심의 초점이었던 점수가 사라지고 없어요. 대신 등급과 백분위, 표준 점수가 나옵니다. 등급이 수능 최저 기준 때문에 수시에서는 중요하지만 정시에서는 표준 점수 0.1점도 매우 소중해지죠. 표준 점수도 잘 모르겠는데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것이 있고 서울대가 변환 표준 점수 대신 표준 점수를 반영해 선택 과목 간 유불리가 더 심해진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알고 있으면 운에 좌우되지 않고 입시 유불리를 어느 정도 극복 가능하다고 하니 꼭 알아두시길 바래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수능 성적표. 수능 성적표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받는 순간 무지 떨리겠죠? 사실 수능을 잘 치르더라도 수능 성적표가 나오기까지 무지 떨립니다. 제발 가채점 점수대로만 나오길 하고 말이죠. OMR 카드 마킹 실수만 안 했으면 뭐 이런 느낌? 아직 입시를 치른 경험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상대평가로 이뤄지는 국어, 수학, 탐구는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 3가지가 나오고 절대평가로 이뤄지는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등급만 나옵니다. 등급부터 살펴볼게요. 상대평가로 시행되는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수능 등급은 영역별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누적 비율에 따라 9등급제로 부여되는데요. 1등급은 4%, 2등급 11%, 3등급 23%, 4등급 40%, 5등급 60%, 6등급 77%까지입니다. 1등급과 9등급의 등급별 비율은 4%, 2등급과 8등급은 7%예요. 사실 1등급만큼이나 9등급은 나오기 힘들어요. 비율이 작기 때문이에요. 가장 많은 비율인 5등급은 굉장히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 누적 비율이 40에서 60% 사이여야 되기에 중위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4등급은 사실 중상위권에 해당하죠. 여기까지는 고등학교 내신 등급과 같지요. 다음은 백분위.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수험생이 얻은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얻은 수험생들의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요. 백분위가 99%라면 상위 1%에 해당한다는 거죠. 전체 응시 집단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표준 점수에 비해 동점자 수가 많아지게 되는 단점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계속 언급되는 표준 점수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점수인 걸까요? 표준 점수는 원점수의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점수예요. 즉 표준 점수는 과목별로 정해진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갖도록 변환된 분포상에서 개인이 획득한 원점수가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가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국어, 수학에서 동일한 원점수라도 공통 과목 및 선택 과목 점수 조합에 따라 표준 점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탐구 영역 역시 동일한 원점수라도 선택 과목에 따라 표준 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산출식을 보면 무지 복잡한데 확실한 것은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기 위해서는 원점수가 높아야 하고 또 선택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이 높으면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내 원점수가 잘 나오면 표준 점수가 잘 나오는 건 당연하지만 나와 관련된 직접적인 점수가 아니라 내가 속한 선택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이 높아야 한다니? 이거 운에 달린 거 아니야? 싶기도 한데요. 같은 선택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의 공통 과목 평균이 높다면 이 집단이 우수하다고 보고 가산점을 준다는 의미예요.
일반적으로 더 어려운 과목에서 고득점을 했을 때 표준 점수가 높게 나타납니다. 과목 간 난이도에 따라 표준 점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의 경우 이러한 선택 과목으로 생기는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탐구 영역에서 대학별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기도 해요. 변환 표준 점수.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은 수능 성적표가 나온 뒤 백분위를 이용한 변환 표준 점수표를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요. 백분위가 같은 경우 실력이 같다고 가정해 같은 표준 점수가 되도록 변환하는 방식입니다. 표준 점수가 높은 과목은 다소 낮은 점수로, 표준 점수가 낮은 과목은 다소 높은 점수로 보정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선택 과목에 따른 문제점은 남는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만점을 받더라도 시험이 쉽게 출제되거나 잘하는 학생들이 몰린 경우 100분이 100이 나오지 않아 변환 표준 점수가 다른 과목 만점자에 비해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시험이 극단적으로 어려울 경우 만점도 100분위가 100, 1개 틀린 48점도 100분위가 100, 3점짜리 1개를 틀린 경우도 100분위가 100일 수 있다고 하네요. 예전 서울대의 경우 100분위가 같아도 표준 점수가 다르면 이를 고려하도록 변환 표준 점수를 설계했는데 2022부터는 변환 표준 점수 대신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해서 선택 과목 유불리가 더 심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 과목을 선택한 자체만으로 점수 유불리가 발생한다니 입시에 운이 너무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까지가 수능 점수에 관한 입시 용어 기초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방정식을 배울 때 개념만 배운 것과 같아요. 진짜는 활용이죠. 활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수능 점수 활용. 수능 성적표에 나와 있는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중 대학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100분위입니다. 중위권 이하 대학이 주로 100분위를 반영해 학생들을 선발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은 국어와 수학은 표준 점수, 탐구는 100분위를 반영한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합니다. 대학마다 반영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 표는 2022 수능 국어 성적 분포인데요. 수능에서는 동점자 수, 점수별 누적 인원 분포에 따라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등이 다를 수 있어요. 보시면 표준 점수 149부터 140까지의 100분위가 모두 100으로 동일한데요. 만약 표준 점수 149를 받은 학생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유리하고 표준 점수 140을 받은 학생이라면 100분위 반영 대학이 유리해요. 같은 원점수를 받은 학생들끼리도 과목별 점수 구조에 따라 같은 의대라도 어떤 대학은 합격권이고 어떤 곳은 추하권에 못 들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유명 고교 베테랑 진학부장님은 한 학생의 점수를 가지고 전국의 모든 의대 누적 100분위를 구해본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학별 산출식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어디가 합격권일지 모른다는 거죠. 점수가 좀 부족해도 어딘가 걸리기도 한다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정성이 아닐 수 없어요. 저희도 아이 수능 성적표를 받으면 대충 지원할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고민하고 끝까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후회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요. 2021 3월 이후 시행된 전국연합학력평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평가 결과인데요. 선택 과목별 표준 점수 최고점이에요. 보시다시피 언어와 매체, 미적분을 선택한 집단의 표준 점수 최고점이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어요. 언어와 매체, 미적분을 선택한 집단의 공통과목 평균이 다른 선택과목 집단에 비해 높아 선택과목 점수가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이에요. 원점수가 같더라도 선택과목이 다르면 같은 선택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값에 의해 점수가 조정되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사실 이제 국어 수학은 언어와 매체, 미적분이 플러스 알파가 생길 수 있다는 건 거의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이 됐어요. 문제는 탐구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3년간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보면 사탐에서는 사회문화, 과탐에서는 지구과학 1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높은 표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사회문화와 지구과학 1의 만점자 표준 점수가 높은 이유는
공부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 많은 수험생들이 선택하고 하위권 학생들의 선택도 많아 평균 점수가 낮기 때문에 만점자의 표준 점수는 높게 나타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사회문화와 지구과학 1은 선택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그러나 2023 화학 1에서처럼 다른 과목이 표준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날 때도 있죠. 또 서울대는 2024부터 지원 학과에 따라 물리 1, 2, 화학 1, 2 중 한 개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또 어찌 될지요. 서울대만 제외하면 왜 윤도영 선생님의 생지하자송이 머릿속을 맴도는 걸까요? 고난도 입시 영어 좀 이해되셨을까요? 쉬운 듯 하지만 알고 보면 더 어렵다고요? 진짜 제대로 알려면 입시는 정말 어렵답니다.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중간에 많이 울더라도 끝엔 꼭 웃기. 다음에 또 만나요.